안녕하세요. 발달장애 TV의 정경훈입니다. 오늘은 틱장애와 또 그 증상, 원인,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갑작스러운 빠른 행동 또는 동일한 상동행동이라고 하죠. 동일한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동적인 틱장애가 있고 또 얼굴로 나타내는 표정에 대한 틱장애, 그리고 음성으로 나타나는 음성 틱장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기 전에 이런 표현도 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어깨를 이렇게 움찔거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을 질끈 감는다든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그 환경만 딱 다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어떠한 말을 하려고 그럴 때 나타난다든가, 또 어떠한 누구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운동으로도 나타나고 음성으로도 나타나고, 또는 일과 중에 아침 시간에만 나타난다든가 저녁 시간에만 나타난다든가 이러한 틱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틱 그러면 그냥 상동행동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만 보지만 잠시 뒤에 나타나는 원인에 가서 보면 이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틱의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로 보니까 그냥 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조금 그걸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이럴 때는 이런 것, 이럴 때는 이런 것,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대부분은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감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떨 때 틱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 아동들은 1세서부터 3세까지 개월수로는 1개월에서 24개월 이전에 각종 기능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상상력, 집중력, 추리력, 응용력, 이해력, 이런 기타 등등의 기능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능들을 그때 보유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발달장애가 있으면 기능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알 거는 같은데 머릿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고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흔드는 학생들이 덜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말할 때마다 흔들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고 틱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몸에 영양대사가 충분히 공급이 돼서 대사 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들도 왼쪽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 올리기 전에 이렇게 돌린다든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어깨 회전근이 예를 들어서 편치가 않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깨를 쓰기 전에 한번 돌리고 써야 돼요. 우리 이걸 틱이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몸에 부자연스러운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가져야 될 지식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감정이 보통 뇌에서 얘기하자면 해마라든가 편도체라든가 이런 데 감정 기억 기능을 담당을 해주는데, 그쪽 부분이 발달이 좀 늦은 경우에 감정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원활치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눈을 한번 찡긋도 한번 해보고,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회적 소통에서의 부재성이 나타날 때 얼굴 표정을 가지고 틱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틱, 운동, 그러니까 언어라 그러면 지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틱이라고 봐야 되고,
운동성은 신체적인 어떤 기능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게 부족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틱 증상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라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앞서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선적으로 언어에 대한 기능으로 보면 언어 틱 같은 경우는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을 우리가 1세에서부터 3세까지 습득해야 될 지식을 7세, 8세가 되면은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그냥 선행 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앞선 지식이 기초가 되는 지식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을 때 그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7세가 됐다 해서 7세를 학습시킬 게 아니고 1세에서부터 3세 또는 4세, 5세 지나간 이전 지식을 교육을 해서 숙지를 시킬 때 그 틱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순환 대사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틱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경락이라든가 이런 혈점을 통해서도 그걸 풀어줄 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같은 경우는 감정 놀이를 부모님들이 많이 해줘야 돼요. 화도 냈다가 슬퍼도 했다가 즐거워도 했다가 노하기도 했다가 이런 과정을 자꾸 하면서 그 표정으로의 연계성을 가지고 감정이 높낮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틱을 하나, 음성 틱을 예를 들어 드리자면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 학생인데 너무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틱이 있는 게 말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학생한테 너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내가 질문한 내용에 답을 모르는 단어가 섞였나 보다. 그래서 제가 과목을 가르쳤어요. 과목이란 국어 과목, 영어 과목, 체육 과목, 과학 과목 하나하나를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 너 어느 과목이 제일 좋아? 수학이요. 바로 답변을 합니다. 이렇듯 과목이란 단어 하나를 몰랐을 때 그 친구는 하는 틱성을 나타냈지만 그 과목이란 단어를 가르쳤을 때 그 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틱장애는 결코 장애라는 그 무거운 어떤 병명으로 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체 대사 기능이라든가 언어 지식이라든가 또는 감정 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지식 또는 대사순환 또는 감정유입 이걸 줄 때 틱장애는 장애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겪는 어떤 부족함에 대한 결과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틱장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또 길을 열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틱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원인만 제거해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